자, 이제 트럼프 금리 인하 압박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파월이 당분간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즉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입장과 함께 사이가 안 좋은 게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금리 방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 좋은데 미국 기자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연준 파월 의장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잘하고 있는 거냐, 잘 못하고 있는 거냐라고 연준 의장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선을 딱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제 지표가 나오기 하루 전날 청문회에서도 똑같은 기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의 방향성을 띠고 있지만 그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물가가 지금 잘 잡혀가고 있는 골디락스 시장이 보여진다면 우리가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전날 청문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지표 발표가 나왔죠. 지표 발표를 통해서 봤더니 트럼프도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기가 참 애매한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속도감은 아쉬운 상황인 것 같고 이제 횟수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금년에 뭐 2번이냐 3번이냐 뭐 말도 많았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지표 발표를 보고 이렇게 되면 금년에 한 번 더 어렵다. 금년에 동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서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번에 CPI 지표에는 일시적인 요소가 너무 반영이 많이 되었고 또 관세가 적용되기 마지막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지표보다는 추후에 나올 지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때 나오는 뉴스를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우리가 지금부터 금리 인하 언제 할 겁니다. 몇 번 할 겁니다. 그런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시장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순환매가 돌고 있는 섹터가 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우선 국채금리가 뛰었습니다. 네. 간밤에 10년물이 4.6% 돌파했고요. 금리 동결 기조와 함께 국채금리가 또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네.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주가상으로 이미 반영되어 가고 있는 수치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좀 느꼈었던 시장의 영향력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채금리 올라서 국채금리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보다 요새는 금에 대한 수요도 지금 잘 받쳐주고 있어서 선택 사항이 지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일단 더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하루 튀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장의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술주들이 힘들다면 오늘 테슬라도 빠졌어야 됐고요. 메타도 저는 빠졌어야 됐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그들은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사실 하락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덮을 만한 이슈,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에 모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관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또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유예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용이 되고 나오는 첫 번째 CPI 지표가 아마 본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위치에서 섣부르게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이런 이슈를 붙이면서 기술주들이 밀린다? 저는 기술주들에게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딥시크가 나오면서 약간의 혼돈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비용 고효율에 대한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아니야라는 약간의 기조의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결국 미국에서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에는 HBM과 엔비디아가 여전히 역시나 확실히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기술주들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기술주들을 좀 담아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기술주를 보실 때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이번에 브로드컴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각자의 칩을 만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가 필요사 AI 기업이 인수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이쪽도 결국 메타가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목적인 만큼 저희는 뭐 설계 기업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건 하드웨어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반도체, 테스트, 소켓주. 그러니까 각 기업에 맞는 테스트 소켓은 여전히 지금 필요한 것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리노공업이라든지 ISC, TSE 같은 기업들은
지금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담아내야 하는 저는 원픽 중에 원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과거의 HBM 때문에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았던 종목군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매수하는 것에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V자 반등에 대한 강한 힘이 나올지는 조금은 지켜보셔야 된다. 제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는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보다 미국도 지금 소프트웨어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좋은 건 알지만 투심이 강하게 붙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